안녕하세요. 한준TV 시청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시작부터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 뉴스가 유럽 현지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손흥민 선수가 보스만 룰 대상 선수가 되어 해외 리그 클럽과는 이제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고 또 사전 계약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요. 토트넘 허스퍼가 물론 1년 연장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의 팀 바이에른 뮌헨에 이어 이탈리아 축구를 대표하는 명문 클럽 AC 밀란까지도 손흥민 선수 영입전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보도 내용 분석해드리고 또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 경우에 현실성 있는 최신 이적 옵션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국의 유력 매체들 BBC, 더 타임즈 그리고 토트넘의 내부 소식 1티어로 유명한 에이전트 폴 오키프의 정보까지도 종합을 해보면 토트넘 허스퍼는 구단이 발동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올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발동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체결되어 있으니까 이 계약이 끝나기 전 어느 시점까지는 발동해서 손흥민 선수를 잡아둘 수 있는데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1월 1일부로 손흥민 선수가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한 해외 리그 팀과 계약이 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했다라면 이 연장 옵션을 발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손흥민 선수가 1월 이적 시장 기간 중에 토트넘의 캡틴으로서 팀이 중대한 상황,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 물밑에서 움직이면서 사전 계약을 체결할 그럴 선수로 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점차 이적 협상, 토트넘과의 계약 협상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간이 갈수록 더 우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가 아니라 유럽 현지 언론 그리고 외신 등이 손흥민 선수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공식 방송사 옵투스 스포츠에 따르면 새해 도래와 함께 이제 자유계약 선수로 팀을 떠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을 공개하면서 노팅엄의 크리스 우드, 리버풀의 살라와 더불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3톱으로 내세웠어요. 미드필드 라인은 맨체스터 시티의 더브라이너와 균도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크리스티안 에릭센, 수비 라인에는 리버풀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와 뉴캐슬의 파비안 셰어, 리버풀의 버질 반다이크와 노팅엄의 올라 아이나, 골키퍼로는 웨스트햄의 우카시 파비안 슈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릭센 같은 경우에는 맨유에서 이미 계약 만료와 함께 내보낼 것이다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브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시즌 말까지 몸 상태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살라와 판다이크에 대해서는 연장 계약 추진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2년 연장 계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최근 팀 성적도 좋고 두 선수의 경기력도 좋기 때문에 살라와 반다이크는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알렉산더 아놀드의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여름이 되면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으로 떠날 수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리버풀과의 관계도 고려하고 또 지금 부진한 팀 상황 속에서 후반기에 성적 개선, 경기력 향상 그리고 카르바할 선수의 후계자를 확실하게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이적료를 주더라도 반년만 기다리면 공짜 영입 가능하지만 리버풀에 어느 정도 현금을 주더라도 1월 달에 데려오고 싶다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크리스 우드는 노팅엄이 지금 한창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연장 계약 가능성이 있지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손흥민 선수가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대로라면 엄격한 임금 체계, 특히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새로운 스타를 영입하려는 과정 속에 무리한 지출을 원치 않는 토트넘에서 아예 손흥민 선수와 결별을 하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세대 교체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급된 것인데요. 영국의 대중지 더 선에서 신년맞이 특집 기사에서 셋 프리,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들이 자유계약 선수로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하는 특집 기사를 내놓았어요. 10명의 프리미어리그의 최고 스타, 자유계약 대상이 된 선수들이 이제 유럽 클럽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Who can talk to Euroclubs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는데 발표를 안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BBC도 새로운 계약의 징후가 없다라고 단언했고, 많은 토트넘 내부의 공신력을 갖고 취재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과 정보통들, 특히 폴 오키프는 에이전트로서 토트넘과 일하는 현재 에이전시들과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정보가 뛰어난 인물로서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옵션은 아직 토트넘이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 선수는 피파의 규정상 어떤 제약 없이 공식적으로 어떤 팀과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계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선은 손흥민 선수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토트넘은 한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과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의 경기력, 특히 지난 일요일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충격적인 모습은 그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전 토트넘 공격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온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을 손흥민은 최선의 선택을 고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부상 중이던 시점에 구단 운영진과 함께 팬미팅에 참석을 해서 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을 때 한 어린 팬이 토트넘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 중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데려오고 싶은 선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물론 이것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질문이었죠. 실제로 영입요청을 했다 이런 진지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케인은 이 자리에서 토트넘에서 불편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나는 소니를 데려오고 싶다. 바이에른 뮌헨에 소니가 와서 함께 뛰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팬미팅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 영입 총책임자인 에베르 디렉터예요. 결국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케인의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농담스러운 얘기에 대해 정말 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케인 선수가 지금 이선의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과의 조합을 맞추는 과정 속에 물론 좋게 잘 맞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꽤 많은 선수들이 올 시즌이 끝나면 나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대체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 케인을 영입한 것은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당장의 성적을 내기 위해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케인 역시 이미 전성기에 도달했고 그 전성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윈나우형 영입이기 때문에 케인을 잘 살려줄 수 있는 동료 공격수를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영국 축구계, 유럽 축구계의 다양한 지역을 오가는 축구 비즈니스 관계자를 통해 들은 부분도, 현 시점에서 손흥민 선수 영입에 가장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팀은 바이에른 뮌헨이며, 바이에른 뮌헨의 이러한 의지는 경기력도 경기력이고, 또 독일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해 독일어와 독일 문화에 적응이 필요 없는 선수이며 검증될 피니셔인 데다가 케인과의 호흡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여름 한국 투어 당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펼쳐졌었죠. 그때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처럼 우리도 좀 응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 인기를 보고 좀 실감을 했다. 김민재 대 손흥민 선수의 경기였지만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마치 홈팀과 같은 분위기였어요. 물론 토트넘은 두 번째 쿠팡 플레이 시리즈 방문이기도 했지만 손흥민 선수에 대한 한국에서의 절대적인 인기가 물론 김민재 선수를 통해서도 바이에른 뮌헨이 많은 효과를 누렸고 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많은 특별 유니폼 제작이라든지 팝업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 시장에서 진행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까지 온다면 얼마나 그 마케팅 효과가 커질 것인가. 즉 손흥민 선수를 영입했을 때 투자되는 자금, 연봉 지출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이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감을 갖고, 그때부터 독일로 돌아간 이후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끝나가는 것을 파악하고, 비록 지금 외부에서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선수이고 조금은 가치가,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불구하고 충분히 분데스리가에서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고, 무엇보다 손케듀어의 재결성은 바이에른 뮌헨이 다시금 이 최정상 유럽의 챔피언을 노릴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더선의 보도를 기반으로 토트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이죠, 토트넘 호스포 뉴스에서는 해리 케인의 이 농담스러운 말이 현실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충격적인 토트넘 스타의 이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기사를 썼어요. 손흥민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전 팀 동료인 해리 케인과의 재회를 위해 토트넘을 떠나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며 더선이 보도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신문은 유럽 시간, 영국 시간으로도 1월 1일 새해 첫 이적설 기사에서 케인이 독일에서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이 고개를 돌리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했다고 알렸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32세의 손흥민은 지난 일요일 울브스와의 2대2 무승부에서 충격적인 부진을 보였고 그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결별할 수 있다라면서 현재 상황대로라면 손흥민 선수는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의 미래에 대한 추측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스포츠 네트워크인 ESPN이 12월 30일 1월에 당장 이적할 수도 있는 선수라고 손흥민 선수를 지목을 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스타 플레이어를 시즌 도중에 떠나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어요. 새해가 들어오면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강등권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상위권과의 팀과의 격차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벌어지진 않았다. 여전히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대한 열망도 있고 4위 첼시와의 승점차 11점을 좁히기 위한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시즌 도중에 손흥민 선수를 내보낼 경우 그만한 선수를 데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올 시즌은 남아서 올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여름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올 1월 이적 시장에 떠나진 않겠지만 올 여름이 되면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부에서도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다니엘 레비 회장이 토트넘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손흥민 선수의 매각을 승인한다면 토트넘 팬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가 직면한 결정의 파급 효과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결국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면 선수 생활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될 수 있으니 토트넘에서의 임기를 이번에 끝나는 것이 논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도 짚으면서 최근의 부진론, 그에 따른 언론의 분석과 반응과 그런 내용들은 어찌 보면 토트넘에서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손흥민 선수를 떠나보내면서 팬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듯한 분위기가 또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1월에 이적을 허용하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지만 여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올 시즌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진단들을 이 매체뿐 아니라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매체들도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무리하게 또 부상 복귀전을 치렀던 데스티니 우도기의 햄스트링 부상 진단이 최소 6주에서 10주, 최대 3개월 가까이 결장할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내부 소식에 정통한 폴 오키프의 최신 정보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올해 3월까지 우도기가 뛸 수 없고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시즌 마지막 두 달인 4월, 5월께인데 그때 최고의 경기력과 컨디션을 유지하며 돌아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돌아왔다가 또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햄스트링 부상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3달가량 걸리는 부상을 입었다면 생각보다 그 부상 정도가 심각하며 경기력 유지의 가능성도 애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1월 이적 시장에 토트넘이 즉각적으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기사를 기브미 스포츠가 익스클루시브 독점을 달고 썼어요. 그 어떤 공신력이 낮은 매체라고 하더라도 익스클루시브 달고 기자 이름 걸고 낸 기사는 가짜뉴스, 추측설, 뇌피셜이 아니라 출처가 있는 이적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게다가 기브미 스포츠에서 우도기의 부상으로 인해 즉시 어느 정도 이적료를 투자하더라도 데려오려고 하는 선수의 이름이 바로 패트릭 도르구. 몇 달 전부터 계속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고 공신력 높은 기자 매체들이 토트넘의 스카우팅 사실을 알려왔던 선수입니다. 지금 세리에 A의 레체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측면 자원으로서 어찌 보면 우도기와 꽤 비슷한 유형의 선수이기도 한데요. 20살의 도르구는 토트넘의 영입 기조와도 맞죠. 어린 선수, 잠재적인 이적 가치, 또 재판매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연봉을 높게 주지 않아도 데려올 수 있는 어린 선수라는 점, 이 선수를 파라티치 디렉터, 전 디렉터와의 인연을 통해서 효과적인 이탈리아의 네트워크로 데려올 수 있다. 실제로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폴 오키프의 정보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디렉터 역할을 맡고 있는 요한 랭이 아니라 컨설턴트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파라티치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움직이는 요한 랭보다 많은 유럽 축구계의 이적 시장 기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여러 선수들을 동시에 접촉하고 또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도 이적 협상에 대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파라티치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 관련된 소문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도르구는 충분히 파라티치가 본인의 능력을 통해 데려올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 도르구가 왼쪽 윙백으로서 우도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측면의 전천후 자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선수가 현재 2004년생 만 20살인데요. 185cm의 탄탄한 체구의 속도감과 측면 돌파력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우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선수가
왼쪽 윙백 플레이뿐 아니라 왼쪽 측면 미드필더와 왼쪽 윙어 내지는 오른쪽 윙어까지 가능한 선수예요. 왼발잡이로서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잘라 들어오면서 어찌 보면 오른쪽에 쿨루셉스키와 존슨보다 더 속도감을 가지면서 또 왼발을 쓸 수 있는 선수. 존슨의 세밀함이나 왼발 능력, 클루세스키의 속도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오른쪽 공격수가 될 수 있고 또한 왼쪽에 정발 윙으로도 뛸 수가 있어요. 즉 우도기가 회복한다면 도르구가 앞에 배치돼서 우도기 도르구가 스위칭해가면서 서로의 역할을 주고받으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피지컬도 좋고 어리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고강도 하이라인 압박 축구를 하면서 수비, 공격, 인버티드 역할 모든 게 가능한 선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선수가 왼발잡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지금 뛰고 있는 왼쪽 윙어로 뛸 때는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윙포워드에게는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사이드에 벌려놓고 크로스 올리고 폭을 만들어주는 정발 클래식 윙어의 역할을 많이 요구하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이 선수, 손흥민 선수가 나간다고 했을 때 왼쪽 윙어의 주전으로도 기용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때에 따라 말씀드린 대로 우도기와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 선수가 문전으로 들어가고 우도기가 사이드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 도르구의 영입을 정말 1월달에 토트넘이 해낸다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의존도나 손흥민 선수에 대한 비중은 토트넘 내에서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수의 현재 시장 가치는 2천만 유로이지만 2029년까지 레체와 장기 계약이 되어 있고 어린 선수고 지금 한창 경기력이 좋고 덴마크 대표로도 뽑히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가치보다는 더 비싼 3천만에서 4천만 유로 정도를 써야 할 텐데 그 금액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며 게다가 팀 내 최고 연봉 선수이자 보너스도 많이 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나가는 상황이라면 도르구를 영입해서 이적료 분할 지급, 연봉 지급을 하더라도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돈을 쓰고 몇 년 뒤에 도르구를 팔아서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아시아 마케팅에 대해서 양민혁 선수를 이미 데려왔고 또 일본 대표 수비수 이타쿠라코와도 연결이 되고 있고 여기에 실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커버할 수 있는 도르구까지 온다면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우도기 역할을 맡기지만 다음 시즌 즉 올 여름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는 손흥민 선수를 충분히 내보낼 수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산하 매체로 들어와 있는 AC 밀란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삐아네타 밀란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AC 밀란 역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고 또 1월 달에 자유협상 선계약이 가능한 손흥민 선수의 영입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보도를 보면 최근 몇 주 동안 밀란과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지만 함께 연결된 적이 없지만 AC 밀란이 또 지금까지는 손흥민 선수에게 접근한 적도 없지만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영입할 가능성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것은 추측이자 전망이기도 하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가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마다 항상 유벤투스, AC 밀란, 인터 밀란 같은 팀들은 아시아 마케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손흥민 선수를 리스트에 올려놨었습니다. 과거 AC 밀란이 혼다 선수를 영입하고 일본 선수에게 등번호 10번을 줬던 것도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이었고 또 인터 밀란도 나가토모를 영입을 했었고 그 외에 유벤투스는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AC 밀란은 성적도 좋지 않고 경기력도 좋지 않은 가운데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서 주전으로 뛰던 포르투갈 공격수 하파엘 레앙과의 결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이적료 없이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무조건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수년 동안 토트넘의 주축으로 활약한 손흥민 선수는 2025년 6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되며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직 재계약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조만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가 12월 31일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 발동되지 않았죠. 그 시간은 이미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소문에 따르면 양측의 계약에 1년 연장 옵션이 있고 토트넘이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 밀란을 포함한 다른 FA 영입을 노리는 팀들에게 부담스러운 요소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또 워낙 많은 연봉을 제시하고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내 기량과 평판에 비해서는 높은 연봉이 아니지만 다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럽 리그의 팀들에게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1120만 유로의 연봉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2025년 7월에 33세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그 연봉을 조금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 게다가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 현재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3,800만 유로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손흥민 선수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유계약 선수이지만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면 어느 정도 이적료를 내야 하나 그 금액은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활용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리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3,800만 유로보다 그 시점이 되면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 정도 금액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해서 당장 경기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효과와 특히 아시아 마케팅 과정에서 낼 수 있는 기대 수익을 생각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옵션 발동 여부는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연봉적 측면에서 조금 약간 양보를 하고 감수를 하고 옵션으로 그것을 채운다면 충분히 해당 팀이 토트넘에게 일부 이적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먼저 그냥 선계약을 해버리면 그 문제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1월 달에 손흥민 선수 측으로 연락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AC 밀란에 대해서는 현재 리그 8위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파울로 폰세카 감독을 경질했죠. 그리고 나서 포르투갈에 떠오르고 있는 감독, 또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토트넘과도 연결되어 있던 세르지오 콘세이산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유독 이 포르투갈 출신 감독 디렉터들에게 호감을 많이 사고 있어요. 벤투 감독과 무리뉴 감독과의 인연이 또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좋은 평판을 포르투갈 감독들에게 전해준 것 같은데요. AC 밀란은 현재 팀의 에이스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는 하파엘 레앙의 계약이 끝나가고 있고 본인의 이적 의지도 큰데 올 시즌 리그에서의 기록이 3득점 4도움에 불과합니다. 팀 내 최다골이 미국 대표 2선 공격수인 크리스찬 퓰리식인데 5득점 4도움 빈공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합류를 한다면 레앙 자리에 오고 레앙을 팔고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또 밀란이 재정적인 부담 없이 레앙을 판 돈으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해서 리빌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바이에른 뮌헨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밀러가 이제는 은퇴가 가까우고 있죠. 은퇴 후 지도자로 전향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선수인데 딱 그 자리 2선 중앙에 무시알라의 백업 자원이자 로테이션 자원으로 뛰면서 케인과도 호흡을 맞출 수 있고 왼쪽 측면을 맡고 있는 르로이 사네, 킹슬리 코망, 세르주 그나브리가 각각 올여름 또 내년 여름, 2년 뒤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 가운데 모두 이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에는 새로 영입한 올리세가 주전으로 뛰고 있잖아요. 올리세가 팰리스 출신, 케인이 토트넘 출신,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 출신으로 프리미어리그 출신 3명의 선수가 새로운 공격진을 구성할 수 있는 손흥민, 케인, 올리세, 무시알라로 신형 공격진이 배치될 수가 있고 마티스텔이 조금 더 성장하고 경험을 쌓을 때까지 손흥민 선수가 마티스텔의 멘토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결심한다면 지금 언급된 뮌헨과 밀란 외에도 갈 수 있는 팀들은 많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레시포드와의 결별을 결정한 가운데 레시포드가 떠날 경우 그 자리를 정확하게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이고요. 맨체스터 시티가 잭 그릴리시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럴 때 잭 그릴리시를 원할 수 있는 팀이 토트넘이고 또 손흥민 선수를 맨시티로 보내는 조건이라면 토트넘이 그릴리시를 받아오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언급드린 바이에른 뮌헨의 밀러, AC 밀란의 레앙 이런 선수들의 거치가 손흥민 선수의 영입 과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그리즈만이 올여름 떠날 수 있고 또 바르셀로나는 야심차게 영입한 다니 올모를 결국에는 후반기에 등록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선수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고 정말 이 선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올 여름에는 재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큰 돈을 들여서 또 2선 공격수를 제대로 데려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역시 영입 리스트에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앞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와의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해진 올 1월부터 다양한 소식과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새해 손흥민 선수가 정말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지 그 도전을 한다면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유럽 현지의 최신 소식 독점적인 정보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